바이든 G7 5월 정상회담에서 중국 투자 억제 공개 목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기업의 중국 경제 핵심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내부 심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했다. 거의 2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해온 행정부는 5월 19일 일본에서 시작될 예정인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G-7 파트너들에게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해 브리핑을 해왔으며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유사한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 회의에서 승인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려는 등 수년간 지속되어 온 대중국 경제 캠페인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 간의 자본 흐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장한 것처럼 라이벌 초강대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노력보다는 목요일 연설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강조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서로 반대편에 서게 된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라이벌 블록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분야를 다루며 미국 기업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에는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는 물론 특정 형태의 기술 이전과 합작 투자도 포함됩니다. 일부 유형의 투자는 전면 금지되는 반면 다른 유형의 투자는 기업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행정명령에 따른 일련의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국 관리들은 투자 제한이 중국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금과 노하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옐런 의장은 목요일 워싱턴에서 미중 경제관계를 다룬 연설에서 해외 투자 제한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민감한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러한 국가 안보 조치는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중국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절충을 강요할 때에도 추구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다른 국가의 대중국 투자가 행정부가 막으려는 미국 투자를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치가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무부 관리들은 이번 주에 유럽 국가들에게 이 조치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행정부는 비즈니스 리더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이 발효되면 재무부는 1년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추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 공급망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중국 누적 투자액은 2021년 말 기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이 제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더 개입주의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는 워싱턴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이미 많은 기업의 열정이 꺾였을 수 있습니다.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사모펀드 투자자의 중국 기업 지분 매입 거래 비중은 10년 전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현명하게 걱정하는 방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불만족스러운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인간을 능가하고 똑똑해지고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지능을 개발해야 할까요? 우리 문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지난달 비영리 단체인 미래생명연구소가 공개 서한을 통해 제기한 질문입니다. 이 공개 서한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6개월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기술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서명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인 오펀AI가 만든 챗봇인 C를 구동하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 규모가 확장되면서 예상치 못한 재능으로 제작자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논리 퍼즐을 풀고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이모티콘으로 작성된 줄거리 요약에서 영화를 식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능력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인간과 컴퓨터, 지식, 심지어 인간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설계하거나 핵융합 발전의 복잡성을 풀어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이미 개발자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은 기계가 발명가를 능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공상, 과학소설의 재난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황에서는 기회와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과거의 기술 변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과학 섹션에서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0년 전에 등장한 최신 AI 시스템의 첫 번째 물결은 신중하게 레이블이 지정된 학습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충분한 수의 예제에 노출되면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변환과 같은 작업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사전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결과 온라인 소스에서 가져온 훨씬 더 큰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인터넷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11월에 C가 출시되면서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했습니다. 곧 학교 에세이와 결혼식 연설문 작성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C의 인기와 검색 엔진인 빙에 통합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은 경쟁사들도 챗봇을 출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빙챗은 한 기자에게 아내를 떠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는 한 법학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화형 기계학습은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류나 노골적인 조작이 포함된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기타 기술 회사들은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를 자사 제품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과 가시성이 가속화되고 그 능력과 결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여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일자리, 사실의 정확성, 평판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은 파괴된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기계는 일부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자리 시장의 급격한 이탈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이 비숙련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머신러닝은 문서 요약이나 코드 작성과 같은 일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실존적 위험의 정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2년에 실시한 인공지능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48%는 인공지능의 영향이 인류 멸종과 같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10%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5%는 0%라고 답했으며 연구자 중간값은 5%로 나타났습니다. 악몽은 발전된 AI가 독극물이나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인간을 설득하여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규모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엄청난 추측과 오늘날의 기술로부터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인공지능이 에너지, 돈, 컴퓨팅 성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현실적인 제약이며 미래에는 불량 인공지능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다른 예측가들에 비해 해당 분야의 위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AI 스타트업을 런칭하는 머스크는 경쟁사의 다운타임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거나 실제로 중단하는 것은 과잉 반응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시 중단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인류를 구하기보다는 더 일상적인 이유로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편견,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문제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의 균형을 맞추고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새로운 규칙이나 규제 기관을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정을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가벼운 터치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목표는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AI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규정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위험 정도에 따라 AI의 다양한 용도를 분류하고 음악 추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위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엄격한 모니터링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광고나 원격 생체인식과 같은 일부 AI 사용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의약품처럼 취급하여 전담, 규제 기관을 두고 엄격한 테스트와 사전 승인을 거쳐 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이 AI 제품을 등록하고 출시 전에 보안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정치보다는 핵심 요건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기가 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차, 비행기, 의약품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처럼 인공지능에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더 유연하긴 하지만 이해 모델이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교육 방법, 운영 방식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유사한 규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존적 위험에 대한 그럴듯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핵무기에 적용되는 조약과 유사한 정부 간 조약도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는 입자물리학 연구소인 선을 모델로 한 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유인이 부족한 인공지능의 안전과 윤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향후 추가적인 규칙을 추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